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년 전 진주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안인득 사건의 일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경찰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방화살인범 안인득.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년 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듬해 피해자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차례나 반복된 주민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의 업무 소홀로 방화살인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건 2달 전 계란 투척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이 의심돼 격리해달라는 주민 요구에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겠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한 달 뒤 안 씨의 비슷한 행동에 같은 주민이 정신병력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확인 절차 없이 이상이 없다고만 결론냈습니다.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오물을 뿌리는 등 특이한 신고 내용이 반복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별도 사건으로 취급했고 행정입원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입원이 이뤄졌다면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고 방화와 살인이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유족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참전수당은 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 참전 용사들의 수당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지급해달라고 노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이 나던 해 18살로 해병대에 입대했던 김종갑 씨. 92살인 김 씨는 참전수당으로 매달 정부 지원금 39만 원에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2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경남 다른 시군 참전용사보다 최대 8만 원을 적게 받는다는 것. 차등을 주니까 분노방심합니다. 아주 도저히 참아서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해야지. 왜냐? 죽을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은 시도별로 다르고 시군 구별로는 차이가 더 큽니다. 시도별로는 20에서 3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 안에서만 시군별 10에서 25만 원 사이로 참전수당이 2.5배 차이가 나고 강원도 안에서도 21에서 46만 원 사이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전북에서는 8에서 13만 원 사이입니다. 전국 최저와 최고액 차이는 5.7배나 됩니다.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은 6.25 용사가 93세, 월남전이 76세입니다. 이 가운데 6.25 용사는 매년 20%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의 자연 감소만 반영해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참전 수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습니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에 대한 그 금액을 살아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6.25와 월남전 양대 전쟁의 참전 용사는 전국적으로 22만 명.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들이 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차별까지 받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 가야와 경남의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경남 대표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와 함께하시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남 5개 시군의 가야 고분군.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600여 년 유지한 고대 국가지만 상대적으로 남은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신비의 왕국 가야가 도심 속 도서관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가야는 어떤 나라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았으며 또 무엇을 남겼는지 가야와 관련해 국내에 출간된 거의 모든 서적 100여 점이 경남 대표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여행하듯 즐기는 쉬운 책부터 학자들의 연구 서적,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까지 다양합니다. 가야는 기록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중에 출판되어 있는 책들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저희 대부분 다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미 구입한 책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꾸려봤습니다. 도서관 한쪽에서는 경남의 오랜 차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 전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경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그런 차그릇입니다. 이 차사발의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가루차를 타서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유용준 교수의 한국의 차 문화 천년 시리즈와 차 문화 입문용 등 사서 큐레이션 도서, 전문 도서로 이뤄진 도예가의 서재도 선보입니다. 차그릇의 어떤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전시를 준비했고요. 가야 시간을 건너 세계와 만나다는 말 그대로 가야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의 찻사발전은 이번 주말까지, 가야 시간을 건너 세계와 만나다 전은 다음 달 2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4도, 함안이 1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11도 안팎에 그치면서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오늘은 추위와 함께 우리 지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에 가끔 내리겠고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5cm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4도, 의령이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창녕이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4도, 합천이 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1도, 산청 9도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남해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풀리면서 다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 3층 식당에서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주인 50대 여성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옆 식당이나 주변을 지나던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식당 내부 10제곱미터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용 부탄가스에 남은 가스를 제거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5% 늘어난 4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 세관 집계 결과 경남은 지난해보다 자동차 수출이 57배 증가했고 선박 수출도 LNG 운반선 등 2.2배 늘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18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기업대표, 자원봉사단체 등이 어제 창원 컨벤션센터 앞에서 이웃 돕기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김장 1,700kg을 담가 경남복지협의회에 전달했으며 협의회는 김장김치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이견은 없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다음 주에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정치적 쟁점에 휘말려 지연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중앙당이 1순위로 처리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어제 김기현 당대표와 면담 직후 박원순 경남지사의 행정통합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을 확인했다며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다음 주 경상남도를 찾아 박 지사와 면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